네, 안녕하세요. 워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기아차 스팅어입니다. 사실은 정식 시승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사인하기 전에 한번 어떻게 시승이나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시승을 하게 된 건데, 한번 보죠. 지금 보면은 이게 저희가 저희가 이번에 시승하는 차는 2.0이에요 3.3 터보가 있는데 2.0이 3.3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닛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 머플러도 지금 양쪽으로 두 개씩 있고요. 이런 부분에 이거 멋있잖아. 이 밑에도 이거 그냥 3.3하고 구별 못 하겠는데, 이거 누가 구별해? 심지어 휠도 지금 휠이 완전 예쁘지. 그리고 이거 19인치 미쉐린의 서머 타이어가 달려있어요. 2535 ZR19. 오씨, 이거 뭐 엄청 휠 너무 좋잖아. 브렘보 브레이크, 이 앞부분에도 지금 브렘보 빨간색으로 딱 이 캘리퍼, 이게 이 검정색이 이게 은근히 멋있네. 은근히 멋있어요. 검정색으로 하니까 이게 이 빨간색 액센트가 잘 드러나면서 이 휠과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더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에어덕트처럼 생긴 장식 부분이 그렇게 막 도드라져 보이지 않고, 그런 건 굉장히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엠블럼이 처음엔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이상하지 않아요. 마음에 듭니다. 엔진이 좀 작네. 엔진룸을 열면 조금 볼품없네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양쪽으로 스트럿 타워바가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스트럿 타워바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처럼 이렇게 타워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하지만 허전하다. 뭔가 허전하다. 저는 이 스팅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 약간 포르쉐도 연상케 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듭니다. 실내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려하기가, 이거 뭐 그냥 화려의 극치네요. 멋있어. 바닥면에 이렇게 우퍼가 있는데, 이 우퍼가 이제 있습니다. 한 6인치쯤 돼 보이네요. 저는 사실 넓은 뒷좌석이 필요한데 가운데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한 사람이 앉았을 때 어떨까? 가운데 한 사람이 앉으면 조금 좁겠네요. 아니, 많이 좁겠나? 가급적 앉지 않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가운데는 앉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뒷좌석에 오디오도 꽤 성능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렉시콘인데, 렉시콘 오디오가 우리나라에서 고급 브랜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오디오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세한 건 내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야 되겠다. 네, 한번 가보죠. 지금 이 스팅어를 처음 타보신 분들은 아마 세 가지로 놀라실 거예요. 처음에 보면 이 스마트 키를 받았을 때 놀랄 겁니다. 이거 어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겼지 않나요? 예. 잠글 땐 이거예요. 꼭 정크렛이 지뢰 폭발시키는 것 같죠? 삑! 폭탄 나가신다! 이럴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은 그런 키로 바뀌었어요. 기아차 앞으로 이런 키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걸 눌렀을 때 뭔가 좀 특별한 기능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잠그는 키가 요거다, 여는 키가 이거다. 아무튼 뭐 좋습니다. 지금 디자인 아주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는 실내의 인테리어가, 이 컬러가 정말 예술적이라는 것에 한번 놀라실 겁니다. 이 브라운과 이 크롬의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또 하나 놀랄 점은 시트에 앉았을 때 앉는 느낌이 보통 다른 차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시트 포지션이, 엉덩이가 굉장히 낮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더 내려가? 이게 우리나라에 나온 차 중엔 국산 차 중엔 가장 낮은 시트 포지션인 것 같네요. 이거 무슨, 자기가 포르쉐도 아니면서 이게 뭐 이렇게까지 낮아도 되는 건가? 네,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앞유리가, 보닛이 제 눈높이에서 한 요 정도 하려면 보닛이에요. 그렇게 세 가지에 아마 놀라실 것 같아요. 버튼을 눌러보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 차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달려있는 모델이고요. 저희가 선택한 3.3 GT 같은 경우는 이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2.0 같은 경우는 여기에 블랙 베젤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차가 태어나서 달린 거리가 총 136km라고 하네요.
136km 1360도 아니고 136이라니 거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길들이기가 끝나지 않은 신차입니다. 보통 우리가 국산차를 타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새차 냄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새차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136km까지 밖에 안 됐는데 별 냄새 안 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랜저 때부터 온 것 같아요. K7 그랜저 때부터 이상하게 새차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차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 소리가 네, 이거 물론 가상 사운드겠죠. 물론 가상 사운드일 겁니다. 그런데 가상 사운드가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이제 제네시스 스포츠 같은 경우도 가상 사운드가 아주 잘 돼 있는데 이거를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가상 사운드라서 나쁘다 라고 하기에는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가상 사운드를 쓰니까. 저 앞에 머스탱이 있어. 머스탱이 전혀 부럽지 않아. 머스탱 안녕. 사방을 다 보여주는 이 카메라가 있어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네요. 차선을, 그렇지만 정지선을 좀 넘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쟤는 지금 유턴을 하고 있어. 4차선에서 유턴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한번 달려보죠. 아니 이게 2.0인데 2.0이 어떻게 이렇게 세련된 질감을 갖고 있죠? 2.0 가솔린 엔진이라고 잘 믿어지지 않는 정도 그런 느낌의 느낌을 줍니다. 이건 독일차의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니까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야 각도 굉장히 좋고 선명하고 잘 보이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최고인데? 이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고급스럽네. 생각한 것보다 더 고급스럽네요. 이게 지금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지만 독일 차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어요. 이게 좀 뚱뚱한 건 좀 얇아졌으면 좋긴 하겠다. 이게 왜 이렇게 뚱뚱하니? 이 드라이브 모드를 돌려서 조절하게 돼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네, 살짝씩 바뀝니다. 아주 살짝씩. 너무 살짝씩 바뀌어서 이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 게 흠이라면 흠이에요. 서스펜션은 지금 가변 댐퍼가 아닌데도 어느 정도 기본 서스펜션은 해주고 있습니다. 핸들의 조작감 같은 것도 차선을 딱 이동해 보면 네, 차선 이동했을 때 차가 어느 정도 수평으로 이동하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론 완벽한 수준은 아니죠. 어느 정도 하드하게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에서 타협한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 뭐 이 정도라면 괜찮다. 이 정도라면 괜찮은 수준이다 라는 정도입니다. RMDPS를 달고 있어요. RMDPS라면 이전에 다른 MDPS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핸들의 조향 감각이 다른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RPM을 막 조작하면서 운전할 수가 있어요. RPM이 이전까지 우리가 RPM 조작할 수 있더라도, 그러니까 국산차들은 이걸 아무리 조작할 수 있더라도 올리는데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RPM 이상 올릴 수가 없어 라면서 이제 제한했었는데, 지금은 RPM을 딱 올리니까 5500rpm으로 바로 빡 떠주네요. 이런 속도에서 2단이 들어가? 라고 느끼는 그런 속도에서 2단이 들어가네요. RPM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이건 마음에 드네. 2.0 터보가 터보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야, 이거 서스펜션 되게 단단해. 서스펜션 왜 이렇게 단단하게 했어? 서스펜션이 이거 깜짝 놀랍니다. 이거 잘 만들었네. 뭔가 뒷바퀴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버티면서 이렇게 지금 바닥이 되게 울퉁불퉁하거든요.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데 뒷바퀴가 투둑투둑 하면서 옆으로 밀리는 상황이 조금 있었어요. 아주 약간 밀리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안정감 있게 밀리는 그런 느낌? 이렇다면은 그러니까 제 말이 혹시 잘못 오해될 수 있는데, 이게 뒤가 미끄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가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톡
이렇게 튀었을 때 그때 그대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었다. 잘 만든 차예요. 잘 만든 차. 지금 제가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의 첫인상은 일단 좋은 쪽을 먼저 봅니다. 좋은 쪽을 먼저 볼 수밖에 없죠. 차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파악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좋은 쪽이 먼저 보이고요. 그 좋은 부분은 지금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고속으로 한번 달려볼까? 달렸다가 제 시간에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다고? 못 돌아오면 네가 책임져야 돼. 오, 사운드는 굉장히 좋은 사운드가 나요. 그런데 나가는 건 그렇게 잘 나가진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2.0이고 2.0의 어떤 그 한계 그런 게 분명히 느껴지네요. 3.3 터보에서는 진짜 최적일 것 같은데 2.0 터보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훌륭한 차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게 2.0L 엔진을 세팅을 묘하게 했네요. 이 엔진은 지금 저속에서, 그러니까 시내 구간이나 급가속할 때 그때 가속감을 최대한 느끼도록 만들어 놨고, 시속 100km 이상 갈 때 추월 가속이 조금 둔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꽤 좋은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못 나간다는 느낌이 절대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터보렉이 그러면 어떠냐? 터보렉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터보렉이 있습니다. 터보렉이 느껴져요. 명확하게 이거 터보렉이 있는 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YF 소나타 2.0 터보의 그 터보렉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터보렉이 좋지 않습니다만, 저는 싫어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터보렉을 있으면 더 스포티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강병희 선수는 터보렉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터보가 터지는 그 느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터보가 터지는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이 정도라면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크루즈 세팅, 속도 올려, 속도 올려. 그럼 차선 이탈 경보도 있나? 차선 이탈 방지도 있어. 자, 저는 페달을 밟지 않습니다. 이제 자, 페달을 밟지 않아요.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130km. 저는 세팅했다면 130km예요 130km로 가진 않겠지, 앞에 차가 있으니까. 이게 인식을 잘하고 잘 따라갑니다. 핸들에서 손을 뗐을 때 옆으로 박느냐. 아유, 무서워. 무서워서. 이게 차선 핸들은 조작 안 해주네요. 저는 페달 안 밟았는데 차가 서고 있어요. 서네요. 이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었어.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었어. 그냥 선다. 서는군요. 비싼 거 판다 진짜. 이게 니로보다 훨씬 편하겠는데? 긴급 제동 시스템도 달려있고요. 뭐 온갖 것들이 다 달려있습니다. 유보도 되나? 유보는 아직 서비스 신청을 안 했다고 하네요. 유보가 좋은 기능이면 서비스 신청을 해서 시승차를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코너가 계속되면 좋겠어요. 계속 S자 코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더 달리고 싶다. 더 달리고 싶어. 더 달리고 싶은 기분이에요. 계속 더 꺾고 싶고.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지금 앞으로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뭔가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네, 지금까지 스팅어를 아주 짧게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동차고, 그리고 이 세단이라는 점도 이 차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줄 만한 자동차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기대보다 오히려 더 우수한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줬어요. 안정감이 있고, 차체가 굉장히 낮고, 우리나라에 나온 차가 이런 차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제네시스를 타면서 한번 감탄했는데, 그때 제네시스를 타고 감탄한 만큼 또 한번 감탄하게 만드는 그런 차네요. 스팅어가 이렇게 약간 큼직한 자동차로 만들어졌는데, 제네시스 G70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조금 줄여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만든다고 하니까요. 이 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지, 아니면 스타일은 조금 작지만 조금 더 다이나믹한 G70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지, 일단 그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 많이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시승기를 좀 더 풍부하고 그리고 길고 그리고 오랫동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가격은 조금 걸림돌이네, 그치? 이게 우리가 산 게 5천만 원이야. 3시리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3 시리즈를 살 수 있지.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3 시리즈보다 이게 3 시리즈는 사실 그거보다 좀 더 비싸긴 한데 할인을 하니까 이 차들이 3 시리즈는, 근데 기아차는 할인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3 시리즈보다 어쩌면 좀 더 비싼 거일 수도 있어. 근데 3 시리즈는 이렇게 넉넉하진 않잖아, 차가. 이렇게 잘 달리지도 않고. 얘는 되게 멋있게 소리가 와 하잖아요. 거기에 비해 속도가 안 나니까. 그치, 와 하는 정도만큼은 안 나간다. 3.3이 좋을 것 같아. 이 차는 3.3을 사야 되는 차. 자동차 등록증. 이 차는, 잠깐만, 이게 2톤이야? 2톤 2020kg. 255마력이나 되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잘 안 나가는 거구나. 이거 내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오늘 안에 시승기가 나와야 돼. 이거요? 어.